좋아요, 구독.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처음에는 급등을 하다가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밑으로 긴 꼬리를 길게 달면서 키다리형을 만들어줬는데요. 2373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개장 이후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시 56분경 2512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49% 정도 상승한 25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6월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관련한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5월 증가분보다 낮은 20만 명 증가로 봤는데 실제로는 20만 6천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6월의 실업률은 5월과 마찬가지로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소폭 상회한 4.1%를 발표했습니다. 3회 법칙에 따르면 최근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선 12개월 동안의 저점보다 0.5%포인트 이상 높게 되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5월의 실업률이 12개월의 저점 3.5%보다 0.5%포인트가 높아서 경기 침체 지표인 이 3회 법칙에 충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의 실업률은 지금 나왔다시피 4.1%로 역시 3회 법칙에 충족을 하고 있고요. 또 CNBC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예상치에 부합한 3.9%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4%를 밑돌게 되면서 20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저점을 찍게 됐습니다. 또 최근 기업 조사와 가계 조사의 차이가 큰 만큼 이 둘의 차이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 발표된 이 비농업 고용지표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기사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스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화면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참 중요한 지표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다들 초점은 여기가 계실 겁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이거 높네. 예, 이전치가 지난달이죠. 21만 8천, K는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21만 8천. 예, 그런 예상을 지금 19만 1000을 했는데 오바를 했죠. 네, 오바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밑에 민간 부분이요. 민간 부분. 네, 위에는 다 포함된 거고요. 민간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기업이 좋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아래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미국은 4% 이하 또는 미만을 완전 고용률을 보는데 이제 4%가 넘어가서 4.5%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긴장을 합니다, 시장이. 실업률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예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올라가지도 않고 한 방에 어느 순간 훅 보면 훅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파월 의장이 유럽 22회에서 말한 대로 갑자기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 때를 있게 되면 금리를 인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 말이 곧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버리면 이제껏 다 만들어왔던 걸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죠. 평균 시간당 임금이 앞에 YOY는 전년 대비죠. Y 2호고요. MOM은 지난달 대비입니다. 그럼 지금 변동이 없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미국은 서비스 관련된 업종들이 3분의 2,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GDP에 그중에 서비스업의 그 총체는 뭐죠?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PC 개인 소비 지출 관련돼서는 좀 잠잠하겠구나. 그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원자재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CPI 말고 PPI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원유가 좀 난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사유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임금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임금은 올라갑니다. 물가도 올라가요. 작년 대비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오르는 폭.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승률. 내 월급은 2%밖에 안 오르는데 물가가 막 10%씩 오르면 이거는 뭐 직장 다니나 마나한 상황이 뭐 다녀야 되겠지만 다니나 마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에 앉아서 막 주식이나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벌면 뭐해? 예, 그거 다 까지는 거 그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점점 마이너스로 가면 일본처럼 아니면 지금 그 얼마 전까지 중국처럼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적정 수준 나온 거고 중요한 건 민간 부분에서 민간 부분의 고용 변화가 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줄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기업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어렵다는 얘기고 실업률이 4%를 넘어갔단 말이죠. 지금 물가 상승률 부분하고 고려를 해봤을 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 말을 빌리면 한 7월, 8월 정도 CPI, 그다음 PCE가 우리가 이제 2%대 2%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들 2%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2%를 찍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2.3%에서 2.4% 정도를 원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그 연준에서는 이 PCE가요. 지금 PCE가 얼마죠? 이번에 나온 PCE가 아마 이거 2.6%인가 그럴 거야 아마 2.7%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한두 달 정도면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데이터가 이제 그 다음 달에 나오죠. 7월 데이터가 8월에, 8월 데이터가 9월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9월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9월 하는 이유가 찍는 게 아닙니다. 찍는 게 아니고 예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려가는 그 포지션을 보니까 이게 점차 내려가서 0.12% 정도는 한 7월 데이터나 8월 데이터, 그러니까 한 달 뒤 반영은 8월, 9월이죠. 그때쯤 되면 패드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발 변수는 이제 원유죠. 원유입니다. 원유, 왜 원유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떤 제품을 따져보더라도 다 원유,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그 젓가락, 숟가락 그 쇠로 된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뭐 컵이든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냉장고든 TV, 세탁기 뭐 다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합 추출물이죠. 여러분들께서 다니는 고속도로 아니 일반 도로, 아스팔트 다 석유화합 추출물입니다. 그렇다시피 원유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빨리 잡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패드워치를 보시면 되죠. 패드워치는 포털에다가 한글로 치시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영어로 굳이 찾지 마시고 포털에다가 패드워치 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여기가 7월 31일 거꾸로 읽으셔야죠. 2024년 7월 31일. 이거는 뭐 보나 마나죠. 이게 밑에 보시면 여기가 현재 구간입니다. 커런트. 현재 동결. 현재 구간. 현재 금리 구간. 동결이 이 정도 95.3%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위에 보시면 요 9월 18일이죠. 2024년 9월 18일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현재 구간인데요. 이 현재 금리 구간이죠. 이 현재 금리 구간이고 그거보다는 이쪽에 좀 표가 많이 가 있죠. 한 단계 내리는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한 단계 더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거 한번 볼까요? 11월 거 이 옆에죠. 11월 7일로 돼 있죠. 11월 7일 누르면 왜 안 눌러지나요? 누르면 왜 안 눌러지나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재 금리 5.25, 5.5 이게 현재 금리인데 여기도 가 있어요 지금 4.7, 5.0에도 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9월에 내리고 10월에 내릴 수도 있다. 11월에 내릴 수도 있다. 여기도 지금 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전, 일주 전, 하루 전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점점 증가하죠.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한 번 이상. 근데 11월은 문제가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하여튼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금리를 인하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선제적, 보험적인 기능으로 이제 먼저 이제 내리는 거죠.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PC가 2.34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그거 말고 이제 파월 의장이 화요일에 말했다시피 갑자기 고용이 위험해질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FOMC를 긴급으로 해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그랬죠.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해서 내리게 되면 시장은 금리 내린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폭락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에서 그냥 내린다. 회의를 통해서 FOMC를 통해서 내린다 하면 시장에서 환호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이 어딘가 무너져가지고 삐그덕대서 갑자기 긴급회의를 해가지고 내린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 주식을 다 파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아유 얼마 안 떨어지겠지. 이번에 코인 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시면 이제 뭐 대형주라 하더라도 빠질 때 지수 대비해서 1.5에서 2배가 빠지거든요. 나스닥이 10% 빠지면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은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의 여건들에 의해서 10% 빠지면 20%, 15%에서 20%가 빠지는데 어떤 종목들은 좀 버블이 좀 심하게 낀 종목들은 3, 40%도 빠집니다. 그게 뭐 한 달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폭락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실 때는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여기 보시면 저도 예전에 그 초보실에는 나올 때 그렇구나 이랬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뭐 빨간불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뭐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차트에 좀 대입을 해봐야 되거든요.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안 좋은 뉴스가 좋은 뉴스로 둔갑을 하죠. 왜냐하면 네. 금리 인하를 원하니까. 원래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네, 원래 뭐 실업자가 늘어나면 뭐 지수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안 좋은 걸 또 안 좋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금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겁을 먹고 코로나 때 보셨죠? 한 방에 훅 빠지는 거 그렇게 빠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잘 종합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해선 시대에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여기 마스터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월요일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지표를 해석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개 방송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 뭐 굳이 유튜브 찾을 시간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죠. 유튜브 찾는다 하더라도 다들 말도 다르고 또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못하는 이유, 해외 선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그리고 그 자기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트레이더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를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거 계속 오류를 범하신다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준을 잡으실 거라면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월요일은 좀 장이 잔잔하니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일단 상승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고점이에요. 상당히 고점이거든요. 지난주에 이 시간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이번에 올라오면 고점 갱신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갱신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왜요? 8월 달까지는 엔비디아가 8월 달에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까지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과 동일하게 8월까지 나스닥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 비농업 고용 지수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고용 지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완전 고용 형태인 4%를 상회하고 있으니 고용 냉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또 우리는 나스닥 어떻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펜만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해석해 주신 걸로만 봤을 때는 더 크게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강보합권 순이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래도 매수해도 되는 건지. 네.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일봉입니다. 일봉이 지난주가 언제였죠? 지난주가 여기였습니다. 여기 음봉. 지난주에 좀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훅 빠진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고점이 이 라인이었고 이 라인을 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 다들 부자가 되셨겠죠. 그리고 일목균형표 보시면 여기 앞자리가 들렸죠. 들리면 위로 간다. 가고 있다는 거고
밑에 있는 ADX 표를 보시면 빨간색하고 녹색선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 밑에 있는 그 MACD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 난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좀 본다 그러면 이게 960틱 차트입니다. 960틱 차트고 여기에 그어놓은 선이 122평선이거든요. 122평선. 지금 이것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기준선입니다. 허생 차트 쪽에서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차트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일목균형표 앞자리가 들쑥들쑥하지만 결국은 120평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깨지면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올라타서 계속 올라가면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일단 여기 쳐져 있는 자리들은 가로 지지 저항선들입니다. 네, 여기서 그 랠리가 좀 나왔다 그러면 이게 간격이 넓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오밀조밀하게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게 되면 좀 매매를 좀 피하시는 게, 아니면 짧게 드시는 게 좋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올라간다고 무작정 들어가서 매수 잡고 난 그냥 존버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고점이니까 단타를 쳐야 되는 구간인 거거든요. 내려올 때마다 매수 받고 단타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받을 만한 자리들은 이렇게 표시를 드린 겁니다. 이거 보시고 뭐 적으실 필요는 없고 화면 캡처하시면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께서 예측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뭐 한 40틱이든 60틱이든 80틱이든 밑에 있는 MACD하고 그다음에 ADX 보시면서 판단하시면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이런 데서 걸리면 최소 40틱 이상 가니까 끊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